안녕하세요. 2022년 3월 23일 4일 목요일 새벽 2시 50분입니다. 제가 있는 지금 LA는 아침 23일 수요일이에요. 아직 목요일이 안 됐고요. 하루 전날이니까 이 아침 10시 50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8시쯤 일어났는데요. 이제 시차 적응이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햇빛이 아주 좋아가지고 제가 선탠도 하고요. 그리고 낮에는 지금 낮 기온이 한 30도, 저녁에 18도 정도니까 낮에는 거의 뭐 여름 기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캘리포니아의 날씨인데요.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서울은 지금 좀 쌀쌀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날씨를 보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확진 걸린 친구들이 있는 우리 제자분들 굉장히 지금 고심하시는데 빨리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금봉 장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가 비덴트 대응했습니다. 어제는 전체적으로 투심이 개선돼 가지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30포인트로 900포인트를 훌쩍 넘어 가지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273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700선을 견고히 다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주 들어서요, 투심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푸틴의 보복에 유가가 또 상당히 많이 오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다우 지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또 마이너스 0.7%로 계속해서 중간에 빨간불 한번 보이더니 음봉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죠?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장 초반에 하락세인데 오늘 투심이 좀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카스피 송유관을 차단하고 또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 감소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석유 관련해 가지고 급등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도 장중에 120달러를 훌쩍 넘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인플레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가 폭등이 지금 부담이 돼가지고 뉴욕 증시가 상당히 유가 재상승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락 출발을 하고 있다. 국채금리 움직임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러한 그 유가를 상승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락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 원유 가격이 또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15달러까지 지금 올라섰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가 다시 커졌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가 흑해에 있는 이러한 그 원유 수출에 대해서 완전히 그 봉쇄를 하는 이런 수준의 이러한 그 모습들이 유가를 상승하게 만들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서방 제재에 대항하는 러시아의 보복의 차원에서 이와 같이 또 원유를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해서 특히 우크라이나 국경에 접하는 폴란드를 방문해 가지고요. 러시아 푸틴에게 강하게 경고 나섰다. 이게 전쟁을 갖다가 좀 종식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 사태가 돼야 되는데 어쩌면은 푸틴을 자극해 가지고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 그래서 국제유가 급등락에 따라서 또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장중에 2.4%대까지 얼마 전에 1.9%가 올라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2.4%, 2.5%대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이러한 수치가 보이는데요. 요즘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상승의 기조보다는 어떤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 자체도 하락이지만 종가도 하락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유가의 상승 때문에 부담을 받고 있고요. 투심을 짓누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비덴트, 비트코인이 지금 살짝 하락하는 바람에 여기 3층 저항대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요.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생상품 거래, 골드만삭스의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와 같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이 선반영되면서 일본 역시 금리 또 이런 것들 영향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일본 증시가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일본 증시가 7일 동안 상승, 상승, 또 상승입니다. 미국 연준의 FED의 금리 인상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이런 우려가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돼가지고 이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방송할 때 금주 들어서는 이제 좀 상승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조금 쉬었다 가는 분위기가 오늘 나타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엔화 가치도 최저 수준 뭐 이런 것들 수출주에 또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본토 상해주 같은 경우에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상승을 하는데 일본만큼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리스크와 또 경제적 리스크 모든 것들이 시장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또 투심을 다시 살게 해가지고 상승의 기조를 보일 수 있습니다. 종가 매매 우리 비덴트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도 있는데요. 비트코인 파생 거래, 상품 거래 시작, 이게 투심을 완전히 자극하게 하고요. 글로벌 IB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파생 상품 거래를 시작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투심을 개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비덴트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빗썸 한마디로 비덴트는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그 최대 주주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미국의 비상장 암호화폐 옵션 거래 이런 것들이 또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이런 그 연동된 파생 상품의 이런 거래들이 시장에 투심을 또 자극해서 상승하게 만들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다, 월가에 있는 이런 IB 은행들이 이런 거는 비트코인과 같은 이러한 그 관련주들 상승하게 만들 수 있고요. 대만에 어제 6.6 규모의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 반도체 공장 일부 가동이 멈추고 중단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반사 이익으로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관련주들 또 상승하게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또 자극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BA2가 우세종으로 곧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걸렸는데 또 이 BA1 오미크론에 걸렸는데 스텔스 오미크론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하이 변이기 때문에 같은 종의 변이라 BA1에 걸린 사람은 BA2에 안 걸릴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이 코로나 관리 능력이 역량을 넘어서 가지고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사망자도 지금 폭등하고 두 달 만에 1000만 명대까지 우리 국민 5분의 1이 지금 오미크론 이 팬데믹 사태에서 코로나에 걸려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25%의 이 인구가 이상이 이러한 그 항체를 보유한다. 그러면 집단 면역의 지금 시작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도 이제 그러한 집단 면역 초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FED에서 가속화된다 그러면 채권보다는 주식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앞으로도 강세를 보이고요.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증시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FED의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면서 시장을 대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중개업체들, 석유 중개업체들이요, 글로벌 경유난 경고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석유
또 배급제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리 시장에 자극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경유 부족 사태 때문에 이러한 그 사태에 직면해 가지고 또 석유 중개업체들, 세계 석유 중개업체들이요, 유럽의 체계적인 부족에 직면할 위험에 있다. 그래서 연료 보급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1갤런에 7달러입니다. 과거에 뭐 이 절반인 3달러 정도 그 이하였는데요. 지금 배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기름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탱크에 만땅을 넣으면 보통 3에서 3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 이 배인 한 8만 원에서 9만 원대까지 올라가지고 굉장히 지금 기름 뭐 펑펑 쓰던 미국 사람들도 아끼는 이런 형태고요. 시장에 가서 이 마켓에 가서 장을 보면요, 제가 작년 여름에 왔을 때보다 지금 거의 뭐 50%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물가가 지금 비싸고요.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다 인플레 효과고 인플레이션 영향입니다. 기름값이 인플레를 더 가속화시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러시아 석유 제품이 이 배럴당 그 공급량이 하루에 300만 배럴 이상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또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유럽 시장에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러시아의 배급 이런 그 생산량 감소는 결국은 유럽의 이 에너지 배급제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전 세계의 경유 부족 사태는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글로벌 안정한 문제점으로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의 역시 가스 시장도 이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그 석유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까지,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까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요, 이 유럽 가스 선물 가격까지 요동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스 가격이 요동침에 따라서 이런 그 선물 거래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까지 나올 수 있다고 지금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시장이 좀 괜찮아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상한가가 6종목이 나왔었습니다. 윤석열의 원전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한신기계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요. 원전은 뭐 계속해서 정책주로서의 성격으로 굉장히 다 많이 올라갈 거고요. 또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 곡물가 급등으로 사료, 비료 관련주 급등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 선진 이 사료주 움직임이 조금 다른 이 테마주 같이 움직이는 관련주보다는 다른 종목들은 뭐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떨어짐이 갑자기 급등세로 바뀔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요. 이 곡물가 급등, 사료, 비료 관련주의 상승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국철강과 같은 종목도 또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요. 구국철강,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철강 공장에 이 사태 때문에 피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철강주가 수출을 할 수 있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부국철강도 그렇고 문배철강도 그렇고 또 금강철강, 이렇게 세 종목, 금강철강, 부국철강, 문배철강, 이렇게 세 종목이 오늘 관심을 가질 우리 철강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도요, 또 이런 그 철강과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면서 상한가를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 관련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어제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지금 폭등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에는 경유 같은 경우에 배급제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24일 바이든의 유럽 브뤼셀에 지금 정상회의를 하고 또 내일은 폴란드로 이동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푸틴에게 자극을 줄지 아니면 협상의 빌미를 가져서 이 전쟁의 종식의 어떤 신호탄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봐가지고는요, 바이든이 푸틴을 설득시키거나 어떤 제스처가 나와서 전쟁이 종식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철강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이런 것들이 강세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철강 공장을 폭파시키면서 이 우리나라 국내 철강 기업들의 수출 기대감, 수혜로서의 이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3개의 이러한 철강 관련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배철강, 부국철강, 금강철강 이 세 종목은 아주 이 철강과 관련해서 큰 흐름으로 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 지금 윤석열의 원전 정책 기대감 때문에 원전도 아주 좋고요. 안철수가 이 써니전자, 안넥 같은 경우에 국무총리 후보가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 안철수 뭐 엄청납니다. 지금 안넥 주가가 엄청나고요. 이런 것들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이 수혜주로 또 아주 흐름이 좋은데요. 특히 이 3층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일성건설 역시 우리의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카오도 우리의 관심주입니다. 카카오 또 윤석열의 플랫폼 규제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6종목입니다. 문배철강, 일성건설, 카카오, 부국철강, 금강건설, 그리고 비덴트 5+1로요. 종가매매 종목 비덴트하고 철강 3개 그리고 일성건설, 카카오까지 5종목 총 6종목이 오늘 관심주로 제가 움직임을 잘 보면서 같이 성공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철강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포위하면서 유럽 최대 공장 하나인 이 아조브스틸 심각한 피해를 입고 철강 수급에 관련해 가지고 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굉장히 문배철강, 부국철강, 금강철강 관심 있게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 철강주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테마가 아닌가 한번 보고요. 구리와 관련해서 닥터 쿠퍼 철강주 강세 때문에 우리의 비철금속 관련주들도 원자재 상승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원전과 관련해서도 차기 정부의 탈원전, 원전 육성 방안 기대감 때문에 원전도 아주 좋습니다. 일성건설 같은 건설주 국토부가 인수위의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대책 최우선 검토 예정이라는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은 일성건설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 정책주 성격으로 또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 사태하고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윤석열 정책과 관련된 이걸로 기결됩니다. 철강과 관련해서 문배철강, 부국철강, 금강철강 세 종목하고요. 윤석열 정책 관련 일성건설하고 카카오 플랫폼 규제 리스크 해소 이 5종목하고 또 비덴트 글로벌 IB의 이 바로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골드만삭스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데이터 관련해서 인수위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국무총리 기대감으로 또 올라갈 수 있고요. 금리 인상은 앞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도 완화시키면 은행주, 보험주들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제주은행 흐름 관심 있게 보시고요. 하나생명보험 이런 것들이 보험, 은행주에서 금리 인상 수혜와 맞물려서 갈 수 있는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테마, 뉴스, 호재를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정리를 좀 하자면요. 문배철강, 부국철강, 금강철강과 같은 철강주 그리고 일성건설,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주 그리고 또 카카오 플랫폼 규제 리스크 해소와 관련된 정책 관련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거기에다가 비트코인 관련 비덴트 이렇게 종가 매매까지 총 6종목 관심 있게 보시고요. 좀 이따가 제가 8시 47분 전후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도 성공 투자할 만한 종목들 같이 갖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이랄지 또 롯데렌탈과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 흐름 괜찮으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해서 수익 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불금봉 C32 종목 탐구에서 TA항공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살짝 뭐 그 자리에 그냥 박스권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지만 이 TA항공 자금이 좀 들어와서 추가 투자 자금 들어와서 이러한 그 비행기 사는데 좀 보태고 여러 가지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요번 여름에 항공 수요가 증가됐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요. TA항공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또 종목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종목들 잘 대응하면서 오늘도 또 성공 투자하는 금요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